존스턴의 최후의 저항. 1944년 10월 24일입니다. 구축함 USS 존스턴 함장 어니스트 에드윈 에반스, 어니스트 에딘 에반즈 함장은 평상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반즈는 그를 빅치프 라고 부르는 승무원에게 사랑받습니다. USS 잔스턴의 취역식에서 그는 부하에게 이것은 전투함이 될 것입니다. 나는 위험한 길을 깔 생각이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항공모함 그룹은 레이티 걸프 36의 공중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잔스턴과 같은 구축함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순찰기의 무선 전송은 들어오는 적 함대에 대해 경고합니다. 일본 중앙군은 들키지 않고 빠져나와 그들에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탑도대가 보인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전함에서 가장 큰 미트볼 깃발이 보인다. 함대 전체에 알람이 울립니다. 모든 사람이 전투기지로 소집되고 경계태세가 강화되며 순찰 중인 비행기는 적과 교전하기 위해 우회하고 항공모함의 비행기는 급히 이륙할 준비를 합니다. 함대는 멀리 있는 폭풍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전망대가 두려운 전화를 걸고 배가 수평선에 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23척의 선박이 파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축함 11척, 경순양함 2척, 6척의 중순양함, 그리고 4척의 전함, 그중 하나는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인 강력 하냐마토입니다. 이국 함대는 안전이 우월합니다. 7척의 구축함과 6척의 항공모함을 갖춘 야마토의 무게는 태피 3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USS 잔스턴 LT, 나버트 C, 헤이건의 사수장교는 나중에 우리는 새총이 없는 데비드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공모함은 그들이 장착한 모든 명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비행기를 발사합니다. 에반즈 사령관은 USS 잔스턴을 이끌고 항공모함과 적함대 사이의 물에서 지그재그로 연막을 배치하고 항공모함을 덮는 연기의 벽을 배치합니다. 그 운명의 날에 처음으로 대포가 발사됩니다. 일본인이 범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대는 연기를 퍼내고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무기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고성능 폭발물과 폭내로 무장한 채 전투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전함을 공격하기에는 무적합하지만 억제되지 않습니다. 폭발은 일본 함선이가 판을 뒤흔들고 노출된 대공진지와 인원을 파괴하지만 함선이 주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잔스턴으로 돌아가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색채가 튀고 일본 함대 자체가 미국인에게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본군은 사거리 이점을 잘못 판단하여 구축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에반즈 사령관은 연막이 충분히 좋은 것을 보고 포메이션 이후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방향판을 왼쪽으로 세게 돌립니다. 라고 명령하고 USS 잔스턴은 제독의 명령 없이 적에게 지그재그로 돌격합니다. 19,000야드 이내로 진입하면 에반즈 사령관이 사격, 배의 5인치 포탑은 제한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순양함을 공격하고 약한 상부 구조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힘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정확도는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잔스턴의 총기 제어 레이더는 짙은 연무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IJN 쿠마노의 상부 구조를 찢어발기며 화재를 일으키고 14인치 포탄이 그들 주위에 튀면서 갑판을 가로질러 파편을 보냅니다. 저 포탄 주마라가벤 머리에 서며 친치 떨어진 곳에서 충돌하여 헤이건 중위를 포함하여 갑판에 빨간색 염료를 뿌렸습니다. 그는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USS 잔스턴이 돌아오자 에반즈 사령관은 계속해서 연막을 공중으로 퍼뜨리는 적전함을 향해 열에 열발을 모두 발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함대는 마침내 폭풍에 도달했지만 잔스턴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니다의 쓸데적이 함선에 200발 이상을 버렸습니다. 야마토는 잔스턴을 향해 18인치 주포를 발사합니다. 공해에서 전투를 목격한 가장 높은 구경포탄 3개가 디스트로이어에 충돌합니다. 충격이 선체 전체를 흔들 때 에반즈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폭발로 인해 땅에 쓰러졌을 때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남업부의 북부에서 나온 3개의 6인치 포탄이 함선을 강타했으며 그 중 하나가 함교 뒤에서 충돌하여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다리의 자연 날개를 찢고 파편을 날렸습니다. 에반즈는 바닥에 누워 눈을 뜨고 여러 번 맞았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시체와 파괴의 묵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일어서서 에반즈는 왼손을 바닥에 놓고 두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잔스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연기 덮개를 위해 후퇴하도록 명령합니다. 어슬 잔스턴이 안전한 곳으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에반즈는 IJN 쿠마노이 뱃머리에서 거대한 폭발을 목격하기 위해 적시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들의 어뢰 중 몇 발이 맞았습니다. 이르진이 다리에 도착하고 에반즈 사령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는 무상의 붕대를 감았지만 진통제를 거부하고 의료진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갑판 아래에서 기술자들이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잔스턴은 암포 2개, 조향장치 및 레이더를 제거한 배의 선미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을 온라인 상태로 되돌리고 범람구획이 격리되고 선박의 상태가 성공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한편 공중전은 임차게 격루한다. 조직화된 파동은 없으며 단지 무질서한 비행기와 추적자 떼가 있을 뿐입니다. 인근 태피 2 전투기가 전투에 합류했으며 더 많은 태피 1위 태피 3위 공격을 돕기 위해 하나씩 도착합니다. 그들은 태피 3 전투기와 동일한 부적절한 로드아웃 문제를 겪고 있지만 모든 가치를 위해 적을 괴롭힙니다. 잔스턴으로 돌아온 에반즈 사령관은 스프레이그 제독으로부터 모든 구축함이 어뢰 발사를 위해 돌격하도록 명령하는 전송을 받습니다. USS 잔스턴은 물구가 되어 어뢰가 떨어졌지만 에반즈는 부하들에게 어쨌든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연기로 뒤덮인 전장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가시성이 끔찍하여 에반즈는 아군 사격에 지쳤습니다. 그는 포수장교 헤이건에게 적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말레이더를 발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함 IJN 칸고에 속한 틀림없는 탑도대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헤이건은 정말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USS 잔스턴의 승무원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함의 문을 열고 14인치 반격을 피하면서 적의 상부 구조를 뒤덮었습니다. 함대와 함께 돌아온 항공모함은 끊임없는 포격으로 난파되었습니다. 급하게 속에서 그들은 순양함 IJNS 허브로가 에스코어트 캐리어 갬비어 베이에서 발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반즈는 전함에서 사격을 중단하고 허브로로 다시 집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물을 끄고 갬비어 베이를 더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적의 상부 구조의 문을 열고 가능한 모든 피해를 필요하지만 순양함은 모함을 끈질기게 응징하는 자. 짜증이 난 에반즈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목표물을 찾기 위해 바다를 스캔하고 나머지 항공모함으로 향하는 구축함 2열을 재빨리 발견합니다. 에반즈는 어뢰를 보면 어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어뢰는 유난히 강력합니다. 단 한 발이면 자신과 같은 구축함을 반으로 찢을 수 있고 두 발이면 항공모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전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포메이션 리더 인경 순양함 야에기에게 발포합니다. 그녀의 갑옷은 거대한 전함과 순양함보다 훨씬 쉽게 뚫립니다. 그들은 갑판 위아래로 하역하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도움으로 배를 파괴합니다. 야에기는 큰 고통을 겪고 호태로 돌아서 구축함 중 하나에 의해 안심됩니다. 신속하게 잔스턴과 비행기 모두 목표를 전환하고 새로운 리더는 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 역시 되돌아가고 나머지 돌격은 그것과 함께 후퇴합니다. 그들은 어뢰를 항공모함을 향해 투하하지만 과도한 사거리로 인해 어뢰가 멈추고 짧게 침몰합니다. 에반즈는 그들의 승리를 믿을 수 없으며 이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잔스턴은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집중 포화를 피하면서 피하고 엮었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였다. 포탄 이활에 부딪혀 전방 포탑이 무너지고 사격이 시작됩니다.
손상된 잔스터는 기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녀는 쉽게 죽습니다. 또 다른 포탄이 그녀를 때리고 또 다른 포탄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에반즈는 다리에 서모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전원이 완전히 꺼지고 불이 번지고 다리 근처의 탄약고에 물이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에반즈는 다리를 버리고 연기와 와이어물 뚫고 선미로 달려갑니다. 그는 4명의 남자가 수동으로 크랭킹을 하고 있는 방향타 장비로 바로 연결되는 애치를 엽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지시명령을 짖으며 전투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동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 필사적으로는 포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잔스턴의 두포가 씁쓸한 끝을 향해 발사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한가운데에서 그는 항해하는 또 다른 연합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USS 세뮤엘 B. 나버츠가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두 선장이 눈을 맞추고 에반즈는 붕대를 감고 피투성이의 손으로 동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분 후 포탄이 마지막 작동 엔진 내에서 관통하고 폭발합니다. USS 잔스턴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불타는 난파선입니다.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선미의 반항 쪽으로 서 있는 에반즈 사령관은 USS 잔스턴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입니다. 남자들은 배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말을 퍼뜨린다. 그리고 아래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구명정을 배치합니다. 일본 선박이 옆으로 천천히 전복되면서 잔스턴에 접근합니다. 겁에 질린 남자들은 피해 목욕을 기대하지만 대신 그들은 다리에 서 있는 일본 선장을 봅니다. 그는 용감한 선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141명의 생존자들은 24에서 48시간 동안 표류한 우물에서 구조될 것입니다. 대피 3 전체의 영웅적인 행동과 공중 지원 덕분에 일본 중앙함대는 모든 역경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전함을 사용하여 필리핀에 상륙한 연합군을 분쇄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싸웠다. 함대 전체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손상 없이 탈출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USS 잔스턴의 327명 승무원 중 141명만이 귀국했습니다. 어니스트 에드윈 에반스 사령관은 그 운명적인 날 그의 행동에 대해 명예훈장을 사후에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명예훈장을 받은 미해군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습니다.